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형 수집에 대해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리의 첫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저자로서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책을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아리 단독 에세이입니다. 먼저 이 책을 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출판사에서 저의 유튜브와 에세이를 보시고 키덜트 에세이 책을 내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한 1년 전에 제안을 받아서 3-4달 동안 글을 썼고 무려 10만 자를 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체계적으로 인형 수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인형 수집을 하고 있었고 나름의 수집 철학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어서 책 쓰는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책 제목은 샬짝쿵 인형인데, 이게 살짝쿵 시리즈라고 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주제로 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째 저자로서 살짝쿵 인형을 내게 되었고요. 먼저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10년간 인형을 수집하게 된 스토리와 그리고 인형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새로운 저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제품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고요. 마지막으로 인형 수집을 통해 만나게 된 행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크게 결핍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5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1년에 200권 가까이 책을 읽으시는 다독가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의 책을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읽으셨어요. 읽기도 빨리 읽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책의 첫 번째 독자이기 때문에 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의 인형 수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 엄마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 책을 가장 먼저 읽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아리가 인형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구나 그랬는데, 책을 내겠다 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대 이상의 또 글이 저서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단숨에 정말 어제 저녁에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수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토리텔러가 돼갖고 책으로 만들어져서 독자들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하네. 그러면 제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의 결핍의 제공자세요. 오. 남들이 누군가가 보면 쟤는 무슨 결핍이 있길래 인형을 이렇게 미친듯이 모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인형을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모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결핍 제공자로서 이 인형 수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인형 모을 때 모은다고 좀 잔소리했죠. 이모네 집에 살 때였는데 좁은 침대에 자기 눕기도 바쁜데 인형이 가득해서 인형이 막 떨어지고 그래갖고 제가 잔소리 좀 했는데, 그때 엄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미안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자녀 독서에 대한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인형 몇 개 사는 것 대신 책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자가 됐잖아요. 네, 그럼요. 네, 성공했다고 봐요. 다 엄마 덕이다. 네. 제가 처음에는 이모 집에 하숙을 하면서 제 방에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고, 신혼집을 만들면서도 거기 인형방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 인형방을 보셨을 때 인형들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혼집에 인형이 더 많아갖고 정말 깜짝 놀랐고, 나중에 시어른들이 와서 보실 텐데 이를 어쩌나 하고 너무나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도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시길래 이거 엄마가 인형 안 사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쁜 말을 했었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저는 결핍에 대해서 엄마를 원망하거나 왜 그때 인형을 많이 안 사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그런 분노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의 결핍이 충만한 삶을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인형과 장난감에 대해서 결핍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별 결핍 없이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저 같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결핍을 가지고 내가 그때 결핍 가져서 지금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핍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결핍이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결핍 제공자라기보다는 제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조력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인형을 수집하는 이유가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귀여운 인형을 발견하고 구입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행복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공유하면서 또 새로운 행복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엄마도 저의 인형 수집 같은 이런 취미가 혹시 있으신지 그 취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취미는 책도 많이 읽고 있지만 책을 읽은 것을 잘 사색하고 또 시로 만들어서 많은 이제 제가 5권의 시집을 지금까지 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죠. 시 한 편 쓸 때마다 내 스스로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데 외롭고 힘든 순간은 쓰고 나서 제가 치료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아마 서연이가 쓴 저서에도 그런 내용이 좀 약간 담겨간 걸 보면서 저도 예술가이지만 서연이도 예술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동감했습니다. 인형 수집광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표현했는데 저 이제 예술가의 반열에 들어가요. 예술가 반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형을 수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 행위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 수집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또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형을 사면서 이 인형을 왜 사는지 그런 의미 부여를 또 하고 그 과정에서 인형과 저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형을 볼 때마다 그때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의 행복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형 수집이 단순히 구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창작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단순히 자랑을 하는 느낌보다는 제가 왜 인형을 구입했는지, 이 인형에서 어떤 행복을 찾았는지를 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의 유튜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 한 편을 쓰면서 그걸 제가 그냥 간직하고 있다면은 저 혼자 행복으로 끝나겠죠. 제 시를 좋아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이제 묶어서 올해 5번째 시집을 냈고요. 상반기에 제가 숲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제 시를 좀 읽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4시집까지 냈던 시집들은 벌써 이미 출간된 지 오래돼갖고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에게 몇몇 분밖에 안 돼요. 아직 한 10명 내외 분들인데 구독자가 10분이 계시네요? 아니 이제 일부러 제가 수를 제한했죠. 전혀 시를 쓰지 않는 그냥 정말 애독자 분들만 9분을 골라서 제가 매주 화요일 누구누구의 시편지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삭막했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그리고 제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몇 줄이라도 쓰면서 자기들 스스로 많이 나아졌다라고 느끼면서 저에게 정말 어떤 분은 선물을 작은 것은 초콜릿 선물도 받아봤고요. 특산물 이런 선물도 보내주시면서 그게 꼭 선물 줘서 좋다는 기보다도 그분들이 자기 삶이 뭔가 나아지고 있다. 그것은 행복하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시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에 기여했다면 그것으로 시인으로서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인이와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또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기에게도 행복을 전수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기도 졸지에 인형 수저가 돼가지고 저의 인형들이 전부 아기의 소유가 되어서 함께 가지고 놀고 있는데 비록 아기를 고려해서 산 인형은 그렇게 많진 않긴 하지만 겸사겸사 엄마도 좋고 아기도 좋은 그런 취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여기 올 때마다 손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인형을 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놀자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3살인데 아주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정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엄마가 인형을 수집한 효과가 한 가지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녀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해서 이제는 제가 어디 이제 같이 쇼핑 가면 저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서연아 저기 안 보니? 제가 벌써 앞장서서 가자고 그래서 인형 수집이라는 취미가 여러모로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취미다. 그죠? 맞아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오늘은 아리 에세이 살짝쿵 인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엄마와 인형 수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아리의 인형방 구독해 주시고요. 널리 많이 소문내 주세요. 아니 근데 제 영상 잘 안 보시잖아요. 그거 좀 반성하고 열심히 볼게요. 잘 안 보시잖아요. 엄마가 첫 유튜브 출연이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 취향 저격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언제까지 해야죠?